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을 매매 계약하고 특약 조건에 따라서 잔금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예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문제가 있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하에서는 비과세, 다주택 중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나누어서 종전 예규와 변경된 예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주택자가 매매 특약에 의해서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입니다. 자, 매매 특약에 의해서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면 종전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 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되었지만 변경된 요건 해석, 즉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일에는 상가여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인 양도인에게는 종전 요건 해석에 비해서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1주택자는 22년 10월 21일 이후에 계약 체결하는 분부터는 절대로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특약을 맺으시면 안 됩니다. 자, 비과세 사항에 대해서 종전과 변경 예규를 다시 살펴보면 2022년 10월 21일 전 매매계약 체결분은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정하고 이때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 계약일까지로 계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비과세 판단 시에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양도일 현재는 상가로 용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가를 양도한 것이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다주택자가 매매 특약에 의해서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다주택 중과 여부입니다. 자, 개요부터 살펴보시면 다주택 중과에 있어서 종전 유권 해석과 조세 심판원 결정 내에서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이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변경된 유권 해석에서는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분부터는 계약 당시가 아니라 양도 당시 현황대로 다주택 중과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에는 상가이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주택자인 양도인에게는 종전 유권 해석에 비해서 유리하게 변경된 것입니다. 자, 종전과 변경 예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종전 예규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 판정은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세 심판원에서도 매매계약서 특약 내용대로 청산 이전에, 잔금 청산 이전에 양수인 책임하에 주택 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주택 중과된다고 보았었습니다. 자, 22년 10월 21일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변경 예규에 따라서 매매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물건을 판단해서 중과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매매 계약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상황에 의하고 양도일에는 상가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매매 특약에 의해서 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2022년 10월 20일 이전에 매매 계약 체결분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표 2의 공제율, 즉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10월 21일 변경 예규부터는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은 표 1, 즉 최대 30%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시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기산일은 첫 번째,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표 1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잔금 전에 매매 특약에 따라서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표 2가 아니라 표 1을 적용하고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기산일은 용도 변경일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두 번째,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매매 특약에 의해서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용도 변경일 이후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예규는 다주택 중과를 전제로 한 예규이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 유예 기간 20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일, 용도 변경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표 1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특약에 의해서 잔금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요건 해석이 변경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변경된 예규는 매매 특약에 의해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특약에 의해서 잔금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는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유권 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매매 특약에 의해서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비과세 다주택 중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